네, 안녕하세요. 7월 30일, 네, 일요일이네요. 네,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약간 휴가철인데요. 네, 휴가들도 잘 다녀오시고, 더위들도 또 일단 또 건강에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7월 달도 다 지나가고 있고, 일단 단기적인 일정으로는 이제 내일이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네, 조금 최상의 시나리오, 네, 좋은 결과가 나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예상하고 있는 뭐 합병에 대한 부분, 네, 빠르면 이제 한 8월 중순입니다. 빨라야 8월 중순입니다. 네, 말 그대로 뭐 8월 중순에 나올 수도 있고, 8월 뭐 늦어도 나올 수 있고, 9월 달에 나올 수 있고, 뭐 4분기 때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은 뭐 회사만 알고 있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여하튼 올해는 일단 합병 자체가 뭐 반드시 조금 진행이 될 듯 합니다. 그럼 이제 뭐 셀트리온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부분. 일단 큰 틀에서 그죠. 이 정도 주가에서 합병을 해야 되느냐, 합병 찬성이냐, 합병 반대 쪽에 대한 부분이냐. 이게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이슈는 또 합병 비율이죠. 네. 우리 주주분들 뭐 셀트리온 그죠? 네, 뭐 삼형제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셀트리온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조금 네, 뭐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지만 일단 뭐 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셀트리온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실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 주가 대비 지금 현재 주가가 그죠 많이 변해 있죠. 네. 주가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죠. 뭐 주가가 뭐 과거에는 뭐 간혹씩 그죠 뭐 합병 비율을 뭐 1대 뭐 2.5, 1대 3 정도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엄밀하게 말하자라고 하면 그 합병에 대한 비율도 그건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이 1이다라고 하면 헬스케어 기준상으로는 과거 기준상으로는 뭐 0.35, 0.3 뭐 그 정도였죠. 네. 그 정도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셀트리온이 1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0.43, 네, 제약이 뭐 0.5%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병 비율 쪽에 대한 부분, 네,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는 분들은 또 나는 합병 반대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부분도 일단은 세금,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주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그 시점에 복합적으로 모두 고려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 네, 지금 현재까지 영상으로 뭐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네, 안 보신 분들 그 영상 자세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고요.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매수 가격,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합병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그죠 회사에서 중요하고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은 네, 개인 주주, 네, 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뭐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합병 비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일관된 부분,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 네, 개인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일단 합병 진행 과정 중에 일단은 전략 선택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요게 또 한 번에 또 중요한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네, 부탁드리도록 하면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시셀, 네, 지시셀 사항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녹십자셀 소멸법인이었고 녹십자 랩셀 존속법인으로 네, 지시셀로 합병이 되었던 사항이었죠. 일단 네, 합병 공시 나온 시점이 7월 16일 부분이었고 합병 신주 부분이 11월 17일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이사회 결의 합병 공시가 나오면서 그죠 주주 확정 기준일 자체가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합병 공시가 나온 이부터 말 그대로 신주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주총에 대한 부분,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 해서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병 반대, 네,
그 합병 반대 의사 통지에 대한 부분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일단은 반대를 표명하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쪽에 대한 기간이 있을 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때 뭐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그죠. 단순하게 이때 우리도 마찬가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때 주가 부분이라든가 세금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은 정리 뭐 그렇게 하셔야 될 듯 하고요.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 부분이랑 합병 비율 쪽에 대한 기준 계속 제가 엄청나게 많이 올려드리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이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참 정확한 정보를 올려드려도 이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사항이지만 여하튼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에 대한 산정 부분은 합병 공시기준상으로 최근 일주일 전 거래량 가중 평균 그리고 최근 1개월 그리고 최근 2개월 기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나누기 3 평균가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거래량 가중 평균 주가라는 부분은 매일 해당되는 기간별로 해서 종가랑 거래량 종가 거래량 다 따져서 이렇게 산술 평균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합병에 대한 비율 마찬가지 합병 공시상으로 전일 종가, 일주일 전 가중 평균 종가, 최근 1개월 가중 평균 종가 요 기준상으로 해서 합병 비율 자체가 정해집니다.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면 그죠. 마찬가지 여기에서 평균 산술 일단 평균에서 일단 합병 비율 A와 B 사이의 합병 비율 자체가 정해지는 사항이고요. 주가에 의해서만 합병 비율이 정해지고 기존에 있던 주가 기준상으로 할인 및 할증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 대한 기준은 있다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상장회사 간의 합병에 대한 부분 할인 및 할증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식 매수 그 합병 비율 쪽에 대한 부분도 주식 매수 청구랑 마찬가지 종가랑 거래량 가중 산술 평균에서 합병 비율 자체가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무튼 그러면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정확한 정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보증권의 레포트 부분이었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가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할 수 있으나 합병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존속, 소멸법인 간, 주주 간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 상장사 간 합병 사례에서는 위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합병 비율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서 최근의 합병, 상장사 간 합병, 지시셀 합병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사 간의 합병에 대한 부분은 거래 정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일단 녹십자셀과 녹십자 랩셀의 합병권에서 그죠. 합병하게 되면 일단 이제 매출 자체가 합쳐지는 부분이죠. 합병 전에 주식회사 지시세, 합병 전에 주식회사 녹십자세, 합병 후에 단순하게는 그죠. 매출 자체가 플러스 되는 구조 부분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죠.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 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존속법인 헬스케어랑 제약 자체가 소멸법인이다라고 하면 그죠. 셀트리온의 일부 매출 일단 플러스 헬스케어의 대략 100% 매출 뭐 정확하게는 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약의 매출 요게 합쳐져서 합산 매출이 나오는 구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 올해 예상 매출이 대략 한 2조 5천억 부분이죠. 헬스케어가 2조 2천억, 제약이 한 4천억 정도 나오려나요? 요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하게 합산한다라고 하면 5조 1천억인가요? 5조 1천억 정도, 5조 1천억이네요. 5조 1천억, 이 합산 매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사항이죠. 우리는 일단은 일반적인 합병에 대한 사항이랑 다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조금 특이한 구조 때문에 그죠? 단순하게 합산 매출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 등 지분 변동에서 일단은 합병을 하게 되면 그죠. 일단은 합병 전에 주식수가 녹십자 랩셀의 주식수가 520만, 네. 발행 총 주식수가 대략 1000만 주 부분이었습니다. 1055만 주 부분이었고요. 녹십자 셀, 요게 1300만 주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합병 비율에 따라서 합병 신주는 합병 비율이 1대 0.4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의 비율로 배정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1000만 주랑 1300만 주가 합쳐져서 2300만 주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합병 비율 1대 0.4 구조상으로 해서 합병 후에 일단은 요게 녹십자 랩셀, 요 지시셀이 그죠. 존속법인이라서 1050만 주, 1055만 주 일단 플러스에다가 녹십자 셀이 소멸법인이죠. 여기에 0.4%대면 대략 한 520만 주 정도 해당되나요? 한 520만 주 정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요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대략 한 1579만 8천 주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300만 주가 아니고 1579만 8천 주 합병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기존에 그죠. 네. 존속법인 1대 1로 기준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그대로 합병 후에도 주식수가 그대로 가는 사항이고 소멸법인 쪽에 대한 합병 주식수는 합병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대략 한 셀트리온이 1 기준이다라고 하면 헬스케어가 한 0.43 제약이 한 0.56인가요? 이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그냥 단순하게 100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합병 후에도 100주 신주 그대로 받습니다. 헬스케어 100주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43주가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약 100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합병 비율에 따라 56주를 받게 되는 구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사 모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죠. 합병 비율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부분은 주식수는 변동이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신주 배정 쪽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신주 배정 등에 관한 사항에서 지시셀 같은 경우에는 발행 신주가 520만 주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요 520만 주 부분 자체가 여기였죠. 합병 신주 520만 주. 합병 신주에 대한 부분이 녹십자 셀의 합병 신주 여기 0.4%대 해당되는 부분이 520만 주. 요것만 신주로 발행이 되는 부분이죠. 구주는 그냥 그대로 존속법인이 녹십자 랩셀의 1055만 주 요거는 그냥 구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구주 1055만 주랑 신주 524만 주가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1579만 8천 주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행 신주 524만 주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합병 신주의 권리 일단은 뭐 보통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에서 합병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11월 17일이며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교부 대상, 합병 신주의 교부 조건, 합병 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 정보에 등재된 녹십자 셀의 보통주 주주와 합병 신주 배정일 10월 29일 뭐 현재 녹십자 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뭐들에서 뭐 신주 교부 대상이다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일단은 합병 공시가 나온 시점 이후상으로 주식을 들고 있다. 신주 교부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부 비율에서 녹십자 셀의 김영식 보통 주식 한 주당 0.40의 비율로 뭐 지시셀의 김영 주식을 교부합니다.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쪽에 대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차별 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및 합병 비율 변화해서 제가 최근 기준일 상으로 우리 3사의 합병 비율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죠. 먼저 7월 4일 날 만약에 7월 5일 날 합병 공시가 나왔다라고 하면 7월 4일 기준상으로 셀트리온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15만원, 헬스케어 68,000원, 제약 79,000원, 합병 비율은 1대 0.42대 0.49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7월 4일 날 이때는 그죠.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한 16만원대도 가 있었고 주가가 17만원대도 가 있었던 기간이 포함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7월 27일 날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15만 8천원에서 15만 원으로 떨어지고 헬스케어는 6만 8천원에서 6만 5천원, 제약은 7만 9천원에서 8만 4천원으로 오히려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5.2%,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5%대 떨어지는 반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제약 자체는 7%대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제약은 그죠. 셀트리온이 지분을 55% 가지고 있죠. 이거는 뭐 주식 매도 청구권 쪽에 대한 부분은 큰 염려는 아니고 절대적인 금액상으로 가장 큰 부분이 셀트리온 부분이죠. 셀트리온이 주식 매도 청구권 가격이 뭐 거의 뭐 7천억, 8천억대 나오는 구조라서 이게 떨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헬스케어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합병 비율 쪽에 대한 부분, 셀트리온이 1위이면 헬스케어가 0.43, 조금 올라갑니다. 제약 0.58%,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해서 합병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헬스케어가 0.75 올라가고 제약이 8.94%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점과의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 그죠. 헬스케어랑 제약 자체가 조금 더 가치를 조금 더 좋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단순하게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7월 28일 최근에 가장 가까운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주식 매수 청구 가격 15만 500원에서 15만 200원대로 떨어지고 6만 5,159원에서 6만 5,182원 상으로 큰 변동 없습니다. 제약은 조금 올라가고요. 반면에 합병 비율 1대 0.4389, 0.5964 마찬가지 헬스케어랑 제약에 대한 뭐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합병 비율 자체가 마찬가지 소폭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죠. 만약에 8월 15일, 뭐 8월 14일 중순쯤에 합병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지금 추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헬스케어 쪽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갈 거고 제약에 대한 가치 더 올라가고 셀트리온에 대한 가격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는 14만원 중반대까지 아마 중후반대까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죠. 뭐 아무튼 일부 주주분들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많이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본인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금전이 엮여져 있는 부분 본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아무튼 이렇게 뭐 의견은 서로 다르고 입장에 따라서 또 서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을 모두 가지고 있느냐 셀트리온만 가지고 있느냐 그런 여부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죠. 과거에는 뭐 셀트리온이 1이다 라고 하면 뭐 헬스케어가 뭐 0.3 뭐 심지어는 0.2%, 0.25%대 뭐 이렇게까지 좀 많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었죠. 아무튼 그때 주가 부분이랑 현재 주가 서로 차이가 나다 보니 이렇게 지금 합병 비율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두 번 정도 보여드렸죠. 중요한 부분이 합병 전에 셀트리온 1000주, 헬스케어 1000주, 셀트리온 제약 500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는 그죠. 동일하게는 주식 뭐 그 시가총액 기준상으로 38조 원대 나오는 부분입니다. 대략 2주가 기준상으로. 하지만 합병 후에 액면가 그대로 1000원이 되겠죠. 주식 총수 쪽에 대한 부분. 현재는 단순하게 3사의 주식 총수가 3억 5천만 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합병 비율에 따라서 주식 총수는 2억 3천만 주 부분 상으로 2억 3천만 주 상으로 전체 3억 5천만 주 대비해서는 한 1억 1,300만 주 정도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 되는 사항이죠. 셀트리온의 주식 1억 4,600만 주에서 2억 3천만 주 고전 상으로 대략 9천만 주 가량이 더 늘어납니다.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 그죠. 주당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희석이 될 수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희석이 되는 사항이지만 일단은 주가가 그대로 합병 전, 합병 후 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계좌 평가 금액은 일단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합병 비율,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합병 후의 주가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합병 후의 주가가 합병 전의 주가랑 최소한 동일하다라고만 하면 계좌 평가액은 변동이 없지만 합병 후의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계좌 평가액은 떨어질 거고, 그죠? 그리고 합병 후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합병 후에 계좌 평가액은 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 부분 상으로 조금 또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합병 전에 셀트리온 2조 5천억, 헬스케어 2조 2천억, 제약 3,800억, 대략 단순 합산 매출은 5조 2천억대 부분이었고요. 합병 후에는 대략 한 2조 8천억, 2조 후반대의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일단 단순하게는 그죠, 2조 5천억에서 2조 8천억대로 매출 부분은 늘어납니다. 요거는 또 플러스로 보여질 수 있는 사항인데, 영업이익 쪽에 대한 부분은 또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30% 정도 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8,400억대 정도 나옵니다. 단순하게 영업이익도 늘어나죠. 35%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9,800억 영업이익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구조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순 예상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기존의 단순 셀트리온 한 개 회사 쪽으로만 기준상으로 봤을 때 플러스로 되는 영향이 있지만, 늘어나는 주식수 9천만 주 대비가 요게 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이것도 뭐 제가 예상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러한 뭐 상계년 기준상으로 그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비중상으로 해서 제가 PER을 예상했다라고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과 PER 기준상으로 우리 셀트리온의 예상 주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매출은 대략 2조 8천억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30%대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8,400억, 35%면 9,800억, 40%면 1조 1천억, 45%면 1조 2천억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상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이 그죠, 31%, 32%대 이상이 되고 있죠. 이게 합병 후에 얼마나 중복되는 비용이 제거가 되고 그 비용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35%가 나올 수도 있고 40%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회사만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 쪽이랑 PER 기준상으로 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 30% 기준시는 그죠, PER 기준상으로 이렇게 변동이 보일 거고, 영업이익 35% 기준상으로는 PER 기준상으로 이렇게 주가 40% 기준상으로는 이렇게, 영업이익 45% 기준상으로는 적정 주가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해서 예상을 한번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 결론적으로 합병 후에 주가가 가장 중요하다. GC셀에 우리랑 동일하게 상장회사 간의 합병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GC셀의 합병 공시가 나온 시점이 요때였습니다. 2021년 7월 16일 합병 공시가 나왔을 때 조금 좋게 움직였죠. 좋게 움직였다가 그 이후로 뭐 주가가 그냥 흐지부지 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요때가 11월 1일입니다. 요때 고점 찍었을 때가 11월 10일, 125,800원 부분이죠. 11월 10일. 요 11월 1일 자체가 97,000원 주가 부분이었고요. 고점 자체가 125,800원,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대 음봉 나온 부분 자체가 11월 16일이었습니다. 합병 신주 상장일이 11월 17일이었습니다. D-1일 하루를 앞두고 거의 9%대의 급락세가 나왔고요. 그래서 11월 2일날 97,000원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날 고가 125,800원. 그래서 약 30% 상승했습니다. 요 단기간 기간 동안. 그냥 참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합병 부분이랑 조금 다릅니다. 다른 사항이라서 이게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가는 그죠, 14만원대 가장 저평가되어 있죠. 우리는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GC셀은 이렇게 횡보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합병 공시 나온 시점 상황으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점진적인 우상향, 뭐 N자형이든 아무튼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다가 비슷한 이제 합병 마무리 시점이 되면 꺾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시고,
그 각 상황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6일 날 9% 하락 마무리되었고요. 11월 17일 날 신주 상장이 되었습니다. 요 지시세대 시나리오, 참고해볼 만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 후에 주가가 얼마냐, 이게 중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도 중요하고,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합병 후에 주가가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평가액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존속법인이 셀트리온이면 셀케, 셀제, 신주 발행 전 매도 전략도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전체적으로 아까 지시세 같은 경우에는 합병 공시 나온 시점에 조금 움직였다가 횡보 정도 보이다가 이제 합병 신주 발행 보통 한 D-10일, 한 11월 2일부터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빠졌던 부분이었죠. 패턴 자체는 다를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합병 비율 쪽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셀케, 셀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신주 발행 전에 매도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죠, 매도한다라기보다는 일단 합병 후에 주가 자체를 먼저 봐야 되는 사항이죠. 일단 기존 기준상으로, 셀트리온 주가가 대략 14만원대, 셀케 주가가 한 6만원대 부분이죠. 요게 합병 비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기존에 이제 합병 전에는 셀케 주가 기준이 6만원대 부분이지만, 그죠, 합병 후에는 이게 존속법인인 셀트리온의 주가 부분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죠. 물론 전체 주식수는 또 합병 비율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상관관계,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할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서 매도 전략 한번 짜보는 것도, 전체 그림상으로도, 그죠, 이벤트로 상승한 주가는 이벤트가 소멸될 시점에 대부분 조금 빠지는 경우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합병 신주 발행 일단은 며칠 전에 주가가 오르면서 조금 힘이 없을 때 셀케, 셀제에 대한 매도 전략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는 게 조금 또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주가와 합병 비율로 줄어드는 장단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6만원 주가에서 합병 후 셀트리온 주가 14만원으로 복귀하는 부분, 합병 비율에 따라 주식수가 줄어드는 부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병 진행 과정 중에서 주가 변동성 움직일 수 있는 사항, 크게 4-5가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합병 공시가 나왔을 때 시점, 대략 8월 중순쯤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고, 그죠? 실적이라든가 M&A 부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주총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결과, 행사 결과 마찬가지죠. 큰 이슈 없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주가는 크게는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총도 마찬가지 사항이고, 근데 반대로, 그죠, 주총에서 반대가 나왔고, 그러면 반대가 나오면 주가는 많이 또 급락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는 필요 없죠. 주식 매수 청구권도 마찬가지. 합병 공시사항으로 주가가 조금 우상향 보이다가 주식 매수 청구권 과다 청구 부분으로 조금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빠지겠죠. 그리고 합병 매출 쪽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신주 상장 전에 합병 매출에 대해서 회사에서 공시를 해줍니다. 합병 매출, 영업이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결과 부분에 따라서 또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신주 상장의 기준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한두 번 정도 또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의 주요 목적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회사 입장에서 중요하고, 그죠, 합병 비율, 개인 주주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합병 후의 주가에 대한 부분이고, 합병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 셀케, 셀제에 대한 어떤 매도 전략을 가지고 갈 부분이냐, 전체 또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이벤트성 상승, 이벤트성 소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뭐 아무튼 이 부분은 제 주관적인 의견 부분이니까요. 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